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글벳 주주님들, 이글벳 같은 경우 최근에도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조류독감에 대한 이 모멘텀으로 이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최근에도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류독감 자체가 제2의 코로나다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.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글벳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물량을 쌓은 다음에 일시적인 이 테마성을 또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글베 끊임없이 추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이 양돈 농장의 이 ASF 이 긴급 대처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, 그리고 조류독감 현재 왜 제2의 코로나라고 불리는지, 왜 이런 부분이 심각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.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예천 양동 농장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적인 이 사례는 나오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한두 마리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이 발생 농장에 이 돼지 1100여 마리가 이 매몰됐고,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큰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, 현재 이 이글백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이 좀 심각해져야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다 보니까, 이런 흐름들도 우리가 함께 좀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경북 예천군 의 한 양농 농장에서 이 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크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이 양동 농장 이 ASF 발생 같은 경우 올해를 들어서 이 야생 멧돼지로 인한 이 감염 확산이 다시 한번 더 우려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고, 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이 양동 농장을 비롯한 이 ASF 발생은 올해 들어 6번째로 경북 지역에서만 3번이라고 하는데, 이 돼지열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발생이 한번 하고 또 잠복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재 여기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된 만큼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정밀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런 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, 이 전파 우려가 지속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한 번 더 부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현재 조류독감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최근 미국에서는 이 조류독감 백신에 2,400억을 투자를 하면서 조류독감을 막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최근 미국 12개 주에서 140마리 이상의 젖소들이 이 H5N1에 대한 이 조류독감에 잇따라 걸리면서 이 우려가 서서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현재 조류독감은 이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 닭 같은 가금류에서 발생이 됩니다. 이 사람한테는 크게 전염에 대한 위험이 되지 않았는데, 전문가들은 현재 이 바이러스 자체가 서서히 변이가 되고 또 조류독감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조류독감이 소한테 옮겨가고 그 다음 소가 인간한테 옮겨가다 보니까 현재 목장 노동자 등의 이런 사람들이 인체 감염 사례가 역시 4건이나 발생을 하면서 가 다시 한번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백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, 이 A급에 또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차트 현황을 함께 보신다면, 이 보시는 것처럼 이글백 같은 경우 이 동물에 관한 이 질병,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 주가가 급속도로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최근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 문제가 부각이 됐고, 또 조류독감에 대한 문제도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, 그러면 이때 당시 모습을 보면 윗골이 크게 달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.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소화하고 또 추가적인 이런 매집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
이런 흐름에 따라 현재 주가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모으면서 추가적인 이런 테마성으로 또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현재 유통 비율이 58%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글벳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런 질병에 관한 테마가 뜰 때마다 간다 하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흐름들도 우리가 함께 좀 판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이 구간 박스권 다시 한 번 더 물량 소화하고 물량 모아내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 저항 라인 한 번 더 돌파가 나오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, 현재 이 테마성에 대한 이런 이끌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량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현재 이 주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물량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했고, 금일 한 번 더 이 121선 한 번 더 이 구름대 맞닿기 전에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현재 우리가 또 지지 라인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매물 라인 겹쳐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지지 라인도 우리가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는 이 구간까지 보이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평선 골고루 모이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무엇보다 이 평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또 장기 평선 내려오고 있는 만큼 물량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이런 흐름들 우리가 좀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. 이상 이글벳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